반갑습니다. 굉장히 이제 생소한 제목입니다.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JWST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코프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까요? 들어는 봤다. 대부분 들어보신 적도 없으시네요. 네. 뭐 이게 내 삶과 무슨 관계냐 뭐 그런 거죠. 좋습니다. 초기 은하, 그다음에 외계 행성에 대해서 들어봤다. 저 바깥에 있는 행성, 막 지구 닮은 행성이 있더라 이런 뉴스 보셨나요? 조금 더 있네요, 그래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뭐 제임스 웹하고 외계 행성까지 보고요. 내일은 이제 빅뱅과 성경에 대한 주제로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창조과학 사역을 십몇 년 하고 있는데 이 제임스 웹에 대해서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제임스 웹이란 게 2022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데이터를 이제 내고 있는데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뉴스 아티클에 이제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뭐 전공과도 관계 없고 또 이제 이건 미국에서 한 거고 하니까 이제 좀 관심이 덜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 한 거니까 이제 관심이 더 많거든요. 뉴스에 꽤 나와요. 그래서 뭐 제임스 웹이 이렇게 나와서 막 태초의 신비를 알 수 있다. 뭐 빅뱅의 뭐 어떤 걸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다들 걱정이 많아요. 이거 이제 창조를 믿는 분들도 막 걱정이 많고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도 이거 좀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좀 막 내가 여태까지 믿고 있는 게 틀렸을까봐 막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한 1시간 반, 2시간 되는 걸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이제 제임스 웹 오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계 행성과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외계 행성과 진화론에 대한 것을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 아마 1시간, 2시간은 이제 꽉 채워서 한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별빛이 여행 시간 문제, 예를 들어서 뭐 6일 창조다, 지구 나이가 6천년이다, 만년이다, 이걸 믿는 분들이 아예 나 몰라 이러고 넘어가는 게 우주의 크기예요. 우주의 크기. 별빛이 10억 년 된 은하가 우리가 본다는 것은 벌써 10억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 아니야. 맞죠? 별빛이 오는데 10억 년이 걸렸으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이런 걸 해결을 안 하면 사실 그 뭐 6일 창조, 뭐 6천 년, 만년 이런 넘버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남으면 이제 항성간의 우주 여행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제 백그라운드를 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고, 아까 교수님들께서도 이제 어떤 걸 했냐고 자꾸 물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김병훈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이렇게 제가 자세한 걸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이 뭔가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우주에 관한 강의를 하는데 이런 강의를 할 자격이 있나 없나를 좀 소개를 잠깐 드린 다음에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주세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하와이의 그 빅아일랜드거든요. 빅아일랜드, 그 이제 하와이에서 제일 큰 섬인데 그 산에 이제 굉장히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 올라가면 이런 천문대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수바루 있고, 그다음에 캑이란 게 2개가 있어요. 캑 그런 캑은 아니고 캑이란 게 2개가 있는데요. 거기 안에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보면 무슨 사람이 있죠? 굉장히 큰 반사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면 이 거울이 크면 클수록 더 잘 보여요. 크면 클수록 분해능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작은 거를 더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별, 뭐 은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 망원경을 크게 만들면은 좋긴 좋은데 아무리 크게 해도 지구에 있는 이상 더 잘 안 보여요. 다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왜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왜 반짝반짝할까요? 혹시 아는 분? 어느 중에서? 혹시 아는 분? 이것을 맞히면 제가 미국하고 한국을 왕복할 수 있는 비행기표를 담을 수 있는 봉투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모르세요? 여기 계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너무 한 번에 맞추면 곤란한데 한 번에 맞추셨습니다. 박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이렇게 에어 파켓이 있어요. 이제 더운 데가 있고 차가운 데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공기가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 파켓들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빛이 오다가 이렇게 휘게 되는데 그 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제 흔들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잘 봐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분해능이 좋은 망원경을 써도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굉장히 멀리 있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사에서 한 8년 이제 일을 했는데요. 거기서 한 일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게 할 것인가. 이런 거 이제 천문학 관련된 이제 연구를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임스 웹인데요. 그래서 아까 김병훈 교수님께서 설명을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임스 웹이란 거는 우주에 떠 있는 겁니다. 지구에 있는 게 아니라. 왜 우주에 떠요? 아까 이런 현상이 없어요. 우주에 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네, 이런 문제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임스 웹이고 이렇게 막 볼집처럼 생긴 거는 조그만 로켓에 이걸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집어넣어서 이제 우주에서 피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애니메이션 저게 한 20년 전에 만든 건데 지금 봐도 그럴듯하죠. 네. 저게 이제 실제로는 한 달 넘게 거쳐서 하는 걸 이제 좀 빠르게 돌리는 거죠. 자, 여기서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하나에 멀티 오브젝트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 하시는 분은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있는 그 판이 뭐냐면 이제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 갖고 여러분 우주에 은하가 몇 개일까요? 뭐 물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략 한번 1, 2, 3, 4 해볼까요? 1, 100개 2, 10,000개 3, 100만 개 4, 1억 개. 네? 은하요. 은하는 별들이 수천억 개가 모여서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걸 은하라고 그럽니다. 네, 은하, 갤럭시, 갤럭시를 은하라고 그래요. 은하가 우주에 몇 개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2조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2조 개 우주에. 물론 이걸 세어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우주에 나가서 뭐 너무 많아갖고 뭐 그러니까 원하는 데 있잖아요. 저기에 어떤 좌표에 뭐 갤럭시가 한 1,000개 모여 있는 여기, 그다음에 여기 해서 구멍을 뻥뻥뻥 뚫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고기만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고 나서 아까 그라운드 베이스 그 지구에 있는 그 하와이에서 보는 거. 그다음에 다 봤어요. 저거 빼. 그다음 거 꼽아. 보고 또 빼, 뽑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제임스 웹에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임스 웹은 어디 있어요? 우주 저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뽑았다 뺐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화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게 자동화하게 이제 이렇게 거울들이 뭐 100 바이 100 이런 거울들이 막 움직이는 걸 자동화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제가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요. 거기에 지금 우주에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20년 전에 개발이 된 거고요. 개발하는데 한 20년 걸린 거죠. 예. 저는 그 초창기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고 이제 이런 제임스 웹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제임스 웹 연구에도 이제 관련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우주에 대한 거를 좀 말할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했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래서 조금 그냥 여러분 지금 점심 드시고 이렇게 슬슬 졸면서 그냥 재미있게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뭐 심각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잘 수 있는 목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혹시 졸리시면은 제가 깨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겠습니다. 예. 자, 제임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모니터를 보려는데 제가 안 보입니다. 할 수 없이 이걸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망원경의 미러 뭐죠? 그 거울의 크기가 6.6m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25년 전에는 이거를 NGST라고 불렀어요. 제가 연구할 때는 Next Generation Space Telescope에서 차세대 우주 망원경. 그러다가 이제 그 나사 뭐 2대 그 디렉터인가 네임을 따서 이제 제임스 웹이라는 우주 이제 이름을 하게 됩니다. 20년 전에. 네. 그래서 이런 거 개발하는데 한 25년 정도 걸린 거죠. 25년 정도. 그래서 한 100억 달러 정도 들어갔습니다. 100억 달러면 얼마인가요? 한국 돈으로 10조? 100조? 10조 정도 되죠, 그죠? 네, 그 정도 돈이 이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르트롭 그럼만이라는 회사에서 이런 이제 거울들, 베릴륨이라는 물질로 한 다음에 고울들을 코팅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색이 이제 노란색 물감 바른 게 아니라 저겁니다. 금. 왜 금을 하는지 아세요 혹시? 비싸서? 저거 빼가지고 이렇게 하면 금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적외선 망원경인데 적외선을 가장 잘 반사하는 물질이
금이에요, 마침. 그래서 이제 금을 이렇게 얇게 코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차 같은 거 뭐 어디 이제 현대자동차다, 뭐 기아다 그런 거면 이제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수천 대, 수만 대 뽑아내죠. 그래서 공장이 있거든요. 나사는 공장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돈이 없어서? 나사가 빠져서? 그 나사가 그 나사. 왜 그런 거냐면 전 세계 단 하나밖에 안 만들어요. 그죠? 여러 개 뽑아내는 걸 해야지 공장이 필요하지. 전 세계 딱 하나 만드니까 공장이란 게 이제 없죠. 공장 만들 돈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다 수작업입니다.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다 하죠. 예. 사람이 들어가서 베릴륨이란 것을 이렇게 쭉 만들고 이제 골드 코링을 하고, 요거는 뭐라 그러면 세컨더리 미러. 그래서 이제 그 큰 그 반사경에 반사가 돼가지고 요 세컨더리 미러에 반사가 된 다음에 그게 이제 터셔리 미러, 그다음에 이제 옵티컬 시스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예. 재밌겠죠? 슬라이딩. 저 사람들은 고생하는 겁니다. 저거 방증복 입고 꼼짝도 못하고 막 고생하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럴드라는 것은 메릴랜드에 있는 나사 세너가 10개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 미국의 메릴랜드에 있는 이제 거기고요. 그래서 다 만든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건 뭐냐면 이제 선쉬어드. 그래서 이제 한쪽에는 미러가 있는데 그 미러가 이제 적외선 영역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빛을 내고 있는 거 아세요 혹시? 성경에는 그 빛이 아니라 적외선을 내고 있어요. 내가 이제 몸에 뭐 30도, 36도인가요? 예. 그럼 거기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적외선 카메라를 보면 여러분이 다 빛을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런 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미세한 빛까지 보려면 온도를 막 낮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반대쪽에는 태양이고요. 그러나 이 앞에 보이는 쪽은 이제 태양의 반대면이죠. 그래서 이제 보기에는 그냥 뭐 저기 알루미늄 포일 펼쳐놓은 것 같은데 이제 실제 그런 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도 첨단 기술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선시어드라고 그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것도 이제 그 기계공학의 결정체인데, 선쉴드가 하나로 된 게 아니라 굉장히 작은 섹션으로 나눠져 있어갖고 뭐 이렇게 돌덩이가 날아와서 이제 깨지더라도 딱 그 부분만 깨지고 딴 데 영향을 안 미치게 다 이제 그런 계산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단 하나 만들고 이게 올라갔는데 이게 10조 원짜리인데 뭐 하나 잘못되면 꽝이잖아요. 10조 원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걸 올리기 전에 우주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모든 걸 다 테스트를 다 해야 돼요. 하기 전에. 그래서 큰 이건 나사 존슨이라고 그 휴스턴,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건데 존슨 세너이라는 큰 베큐um 체인버가 있어요. 혹시 뭐 엔지니어링 하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엔지니어링 뭐 전기 기계 뭐 한 분도 안 계신가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베큐um 체인버가 이제 비싸거든요. 근데 이렇게 크게 만들면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이런데 이제 집어넣어서 이렇게 다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쿠스틱 테스팅하고 뭐 바이브레이션 테스팅하고 뭐 레디에이션 테스팅하고 막 이제 이런 걸 다 한 다음에 다 통과가 되면 이제 다 조립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조립을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여기 보면 로켓 같은 게 이렇게 삐죽한데 저 안에 이 모든 게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펼치고 있다가 다 접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로켓이라고 쳐요. 그러면은 페일로드라는데 저게 다 들어가야 돼요. 페일로드가 딱 여기 제 이마. 나머지 뭘까요? 다 연료예요, 연료. 그 많은 연료가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많은 그 매스가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지구의 그 중력권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초속 11km per second 이상으로 가속을 해야지만, 그 정도 속도가 돼야지만 지구 중력을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건 다 이제 아인슈타인 티어리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연료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하나 빠져나가기가 그렇게 힘드니까 지구를 빠져나간 다음에 속도를 더 내려면 훨씬 더 이제 많은 연료가 필요하겠죠. 뭐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른다고 끝난 게 아니라 또 비행기 타고 딴 데로 가요. 멀리 저기 프랑스령의 이제 적도 부근에 있는 데 가서, 왜냐하면 적도로 가면 갈수록 그 스핀 레이시 더 빠르고, 왜냐하면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적도 쪽으로 가면 더 거기서 각속도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팔 매질이 비슷한 거예요. 돌팔 매질이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지구의 스핀을 이용해서 속도를 이제 가속을 얻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리안 로켓이란 걸 써서
이제 발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리안 로켓이라는 게 이제 이건 미국 게 아니라 유럽 건데 가장 이제 안정된 로켓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드디어 지구의 이제 중력권을 빠져나가서 대기권 밖에 중력권을 빠져나가서 이제 모선에서 분리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이제 그 우주선 제임스 웹 망원경의 꿍댕이를 지금 보는 겁니다. 저게 꿍댕이에요, 꿍댕이. 네. 그래서 이제 날아갑니다. 그래서 날아가면서 이제 한 달이었나요? 하여튼 한 달여에 걸쳐서 쫙 피는 거죠, 이렇게 조금씩. 무서운 일이죠. 이게 이제 100억 불이 들어가고 25년에 걸쳐서 개발을 해서 100억 불이 들어갔는데 쫙 피다가 뭐가 하나 딱 걸려서 이제 안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10조 원이 날아가는 거죠. 네. 저는 속으로 저 잘 안 될 것 같은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근데 됐어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관심이 없었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핫 그런 이슈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집어넣냐면 에어투 오비트,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저기 에어투라고 써 있죠, 오른쪽에, 그림의 오른쪽에. 저게 뭐냐면 저기다가 우주선을 딱 갖다 놓으면 그 지구, 이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태양조를 돌잖아요. 그런데 그 바깥쪽에 우주선을 갖다 놓으면 또 같이 돌아요, 이렇게. 항상 거기만 있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원심력, 구심력이 딱 평형을 이루는 포인트랍니다. 그래서 에어투에 갖다 놓으면,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몇 개 가 있어요. 저 제임스에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무들이 있습니다, 저기. 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이제 돌면서 이제 태양 반대쪽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태양 반대쪽으로 이제 측정을 합니다. 관측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게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은 100%다 인터넷에 다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발품 좀 지식이 있고 이쪽에 그다음 발품만 팔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발품을 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제가 발품을 다 팔아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드실 수 있게 지금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차려드리는 겁니다. 최신 정보로. 네. 그래서 제임스 웹 스페이스 텔레스콥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치면 이런 웹사이트가 쫙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임스 웹의 그 온도까지 다 할 수가 있어요. 왼쪽에 보면 제일 뜨거운 부분. 페른하이트로 나왔죠. 122도니까 뭐 한 섭씨 한 40도 될까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따뜻하죠. 네. 지금 태양을 바라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왼쪽, 그 오른쪽에 cold side라는 거는 이제 추운데 거기 켈빈으로 42K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42K. 예, 그게 뭐냐면 그 절대 온도에서 42도 높은 거예요. 저게 어느 정도 낮은 온도냐 하면 여러분 질소 있죠. 우리 지금 숨쉬고 있는 거 대부분이 질소죠. 아시죠? 이거 산소 아닙니다. 산소는 일부고 다 질소예요. 우리 그 숨쉬고 있는 게 다 산소면요. 여기서 불나면 전 지구가 다 탑니다. 같이. 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적당하게 섞어 놓으신 겁니다. 불 안 나게. 그래서 우리가 질소가 77K에서 액체가 돼요. 액체 질소. 근데 저건 그거보다 한참 더 낮아요. 놀랍게 낮은 온도죠. 근데 어떤 인스트루먼은 저 맨 오른쪽에서 맨 오른쪽에서 그 전 보면 6K 있거든. 06K. 1번. 예. 저거는 이제 어떤 그 카메라는 온도가 더 낮아야지만 보이는 카메라가 있어서 실제로 이제 액티브 쿨링을 통해서 온도를 저렇게 이제 낮춰주고 합니다. 그래서 참 굉장히 최첨단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결정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주에서 제임스 웹이 떠서 신호를 보내면 이제 안테나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게 이제 STSCL 저거 뭐냐면 볼티모어에 이제 저 텔레스콥을 운용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전문으로 텔레스콥만 운용을 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런 걸 운용을 하고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과학자들이 받아서 연구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의 신학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제 거지만. 근데 이걸 왜 제 생각엔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는 게 여러분이 이제 부임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전도사님으로 부임을 하시고 뭐 지금 하고 계시고 또 목사님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차세대 이제 젊은 아이들이 나오면요. 지금 요새는 아마 지금도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과를 선택을 하면 고1부터 빅 히스토리 해가지고 처음에 우주의 탄생, 우주의 진화를 거쳐서 생명체 진화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우죠. 그죠? 6년을 체계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완전히 진화론자로 이제 무장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런 아이들하고 맞닥뜨려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난 성경대로 믿어 하는데 뭐 제임스 웹 보니까 여긴 이렇대 저렇대 하면은 깨굴을 한 겁니다, 여러분. 시끄러워 믿어 뭐 이런 시대는 지났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래서 됐었는데 그죠? 그런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 이런 걸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한번 들어서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지만 한번 들으시면 이제 다음에 좀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조금 알게 되면. 그래서 이런 게 제 생각에는 이제 아셔야 될 시대가 되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제임스 웹이 딱 나가서 쫙 핀 다음에 처음 그냥 랜덤으로 찍은 거예요. 짠 하고 찍은 게 이렇게 저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과학자들이 굉장히 이제 막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면서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그런 선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죠? 저게 원래는 동그란 은하인데 gravitational lensing, 그래서 중력 렌즈 효과라는 효과에 의해서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력이 강하면 뭐 강하거나 약한 중력이 있으면 아니면 질량이 있으면 공간이 그 공간을 이제 시공이라고 그래요. 스페이스 타임. 시공이 굴곡을 갖게 돼요. 별 얘기 다 하죠, 그죠?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내일 조금 할 겁니다. 그냥 저를 믿으세요. 중력이 있으면 공간이 뒤틀립니다. 시공이. 근데 왜 시공이라고 그러냐면 공간하고 시간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제가 내일 많이 얘기할 겁니다. 어쨌든 뒤틀리는데 그럼 어떤 효과로 오냐면 빛은 직진하죠, 그죠? 여러분, 빛은 휘지 않잖아요. 빛은 직진하는데 공간 자체가 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빛은 억울하네. 빛은 똑바로 가고 싶은데 공간이 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똑바로 가는데 차는 똑바로 가는데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휘는 거잖아요. 뭐 그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효과를 나타나냐면은 마치 거대한 볼록 렌즈가 저 멀리 있는 은하와 나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볼록 렌즈 때문에 뭐가 뻥 튀겨 나오고 이 가장자리나 이렇게 찌그러져 나오고, 그죠? 그 현상이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볼 수 없는 은하인데 4,000배가 확대돼서 보이고 뭐 이제 이런 거라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현상이고요.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실제로 시간과 공간이 뒤틀리는 현상이 실제로 관찰이 되고 뒤틀릴 때 또 시간의 흐름도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 흐름 달라진 거 내일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나온 거는 회절 격자라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망원경의 그 유리 반사경의 모양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거기 들어가는 이런 이제 장비들이 크게 4가지 이제 장비들이 있습니다. 예. 하나에 몇억 달러씩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떤 펑션을 갖고 있나 이런 게 정리해 놓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냐면 파란 데이터가 저게 아마 20년 전에 딥 임팩트라는 미션이 있었어요. 제가 한참 일할 때 뭐냐면 20년 전에 혜성 있죠? 카밋. 혜성에 가가지고 거기 혜성의 꼬리에 있는 샘플 채취를 해가지고 지구로 귀환한 거예요. 근데 별로 뉴스에 아무것도 안 났어요. 왜냐하면 뭐 별로 나올 게 없었어요. 거기서 무슨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이래서 막 했는데 이제 발견이 아무것도 당연히 안 됐죠.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의 그 물이 있다 뭐 이런 거를 밝혀낸 건데 제임스 웹으로 이제 다른 카밋 보니까 거기는 물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도 있고 이런 걸 이제 제임스 웹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적외선 영역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비닐 속에 내 손을 집어넣으면 이제 까맣게 안 보이는데 적외선으로 보니까 비닐을 통과해가지고 보이네요. 그죠? 이런 적외선으로 보면 이제 이런 통과해가지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왼쪽은 아마 이게 그냥 비저블 그냥 우리 눈으로 볼 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냐면 비저블로도 보고 뭐 인프라레드 다른 걸로 보고 뭐 이렇게 다양한 웨이브랭스에서 본 걸 다 합쳐놔가지고 마치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잖아요. 예, 그렇게 보이게 만든 거예요. 실제로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색이 실제로 저런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적외선 영역이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에 있는 뭐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그냥 암흑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거를 프리퀀시 그 웨이브랭스를 이렇게 옮겨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한 거니까 실제 색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되니까 적당한 색을 선택해서 넣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실제 색은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제 적외선으로 왼쪽에 있는 거 똑같은 건데 왼쪽에는 아마 비저버이니까 이제 우주 먼지가 있으면 가려가지고 안 보여요. 그 이제 비저버 웨이브랭스를 블락을 하기 때문에 우주 먼지가. 근데 적외선은 이제 아마 이게 파장이 좀 길어서 그런지 이제 이런 먼지들을 통과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별들까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먼지들이 많을 때 거기서 이제 별들이 탄생한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제 별들이 탄생하는 모습이다 이러고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것을 또 다 분석해서 거기에 어떠한 물질인가, 왼쪽에 보면 여기 보면 뭐 doubly ionized oxygen, 그래서 뭐 산소가 있다. 산소가 있으면 물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뭐 생명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거 하는 논리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네 가지의 인스트루먼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보여주고 이건 뭐냐면 저기 있는 보이는 게 큰 은하에서 가운데 블랙홀이 있는데 블랙홀가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제트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용이 없는데 안 보이시는군요. 하여튼 요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게 이제 은하고요. 거기 밑으로 줄 같은 게 조금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제트가 뿜어져 나오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 제트의 성분이 뭔지까지도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분석을 해서 별별 거를 이제 다 알아내는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냥 여러분 그냥 상식적인 거 말씀드린 거예요. 예, 뭐 성경과 과학 이런 거보단 요 상식적인 건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이제 제이슨 라일이라는 분은 물리학자인데 이제 창조론의 뭐 이제 ICR 이런 데서 일하던 분이에요. 지금 이제 독립해서 사역을 하는데 이분이 January 2020가 제임스 웹이 발사가 된 다음에 아직 디플로이 되기 전에 발사는 됐는데 아직 보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오기 전인데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그래서 예측을 해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네 가지인가 뭐 예측했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 네, 폰트가 왜 좀 망가졌죠? 있어봐. 오케이.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실 저도 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쓰진 않았어요.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면은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네, 논문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 가르쳐 네 아무리 연구해가지고 그 연구 막 2년 동안 했는데 막 결과 나왔는데 논문 안 쓰고 가면은 그러면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zero. 예. 쓸데없는 얘기겠네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이제 예측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머나먼 곳에서 발견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머나먼 곳에서 발견될 것이다. 왜냐하면 멀다는 건 뭐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초기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10억 광년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은하를 본다는 것은 10억 년 전의 젊은 모습을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멀리 있을수록 젊은 걸 보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나이는 10억 년일지 모르지만 뭐 we don't know. 하지만 뭐 10억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는 그 모습은 10억 년 전의 모습. 맞아요? 자, 그러면 뭐냐면 왜 제임스 웹 이런 걸 하냐면 성능이 좋아지니까 더 멀리 볼 수 있으니까. 더 멀리 볼 수 있으면 지금 빅뱅이란 이론이 뭐 138억 년 전에 시작돼서 이렇게 커진 거잖아요, 우주가. 그죠? 그럼 그 초기에 가까운 데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거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빅뱅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조론자들은 빅뱅 믿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지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려니까 빅뱅이라는 프레임워크에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내일은 이제 조금 이제 디렉션을 좀 바꿀 겁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걸 그러니까 10억 년이 아니라 더 멀리, 더 10억 광년이 아니라 10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면 100억 년 전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도리도리, 이해되시면 끄덕끄덕. 좋습니다. 끄덕끄덕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이슨 라일 이분은 멀리서 완전한 형태의 은하가 발견될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왜요? 나는 빅뱅을 안 믿으니까. 왜냐하면 빅뱅 이론에 의하면 처음에 빅뱅이라는 게 시작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잘못하는 잘 못 전한 경우가,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주나 물리학 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이 배경이 없이 이제 배워서 하니까, 아니 어떻게 우주가 자동으로 꽝 터졌는데 그게 뭐 연력학 제1법칙이지 이게 말이,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은 우주가 꽝 터진 게 아니에요. nothing에서 something이 된 거예요. 쿼넌 그래비티를 통해서.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이제 그 스토리처럼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nothing에서 something이란 거는, nothing이란 건 여러분 그 지구 바꾸려고 하면 vacuum 아니에요. vacuum. 진공은 anything이에요. 진공이라는 어떤 거고, nothing이란 거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nothing에서 쿼넌 그래비티, 쿼넌 터널링을 통해서 나와서
우주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rapid inflation이라는 걸 거쳐서 커진 다음에 그때부터가 빅뱅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지금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과학자들이 다 안다 이러고 이제 주장들을 합니다. 근데 그 초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잘 모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잘 모르셔도 돼요.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몇 줄을 해도 그 물리학과 학생들 상대로 몇 줄을 해도 헤매는데, 그 물리학 전공 안 한 분들이 뭐 제가 5분 얘기한다고 되면 여러분이 다 IQ 한 200 정도 되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우주란 게 nothing에서 something으로 생겨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가 어떻게 돼서 무엇에 이제 뭐 수소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수소 그런 게 뭉쳐가지고 별이 됐어요. 별이 된 다음에 별들이 막 수천억 개가 모이면 이제 은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그 별에서 이제 별이 시간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터진 다음에 초신성으로 터지면 거기서 또 핵 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제 무거운 원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수십억, 벌써 수십억 년이 걸려야지만 그러한 원소를, 예를 들어서 뭐 탄소다, 아까 산소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산소가 많이 있는 은하가 되려면 벌써 수십억 년 이상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빅뱅 이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뭐라도 제 지금 논리를 따라오시면 한번 끄떡끄떡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좀 보려고요. 그래서 나는 도무지 모르겠다. 도리도리. 최면상 도리도리는 안 하시네요. 네. 그래서 빅뱅 이론에 의하면 이제 10억 년 전 은하를 보면 뭔가 완전하게 생긴 은하가 보이고, 100억 년 전 은하를 보면 뭔가 좀 덜 형성이 됐거나 엄청 작거나 은하가 막 아직 없거나 뭐 이렇게 예상을 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어떻게 예상을 했어요? 아니다. 지금 근처에서 보는 것 같이 큰 게 발견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왜요? 나는 빅뱅을 안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빅뱅을 통해서 창조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별들이, 광명체들이 있으라, 그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만드셨으니까. 이러니까 저렇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못해요. 그런 건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창조론자들이 예측한 것을 관측을 통해서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기존의 세속의 과학자들이 매년 수조 달러를 들여서 막 제임스 웹 띄우고 다른 우주선 띄우고 해가지고 막 그 연구를 수만 명이 달려들어서 해가지고 나온 결론하고 창조론자들이 예측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창조론자의 예측에 더 가깝게 나오면은 오잉? 이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네? 이렇게 보겠죠? 오늘 그거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한번 이제 보시는 거예요. 조금 논리를 좀 따라오시죠? 네. 교수님들만 내 하시고 지금 학생들은 내를 안 하셔서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예측이냐면,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세속의 과학자들이 이러한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고 기존 이론을 재고할 것이다. 기존 이론을 조금 바꿔서 은하들이 생각보다 일찍 생겼었네 이러고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것은 이 예측하고 실제로 나온 논문하고 비교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올해 2월달에 이제 네이처라는 논문인데요. 네이처라는 잡지에 있는 논문인데 올해 아주 난리가 났던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에 따르면 빅뱅이 틀렸을 수 있겠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이제 다른 이론이 또 이 이론을 반박하면서 아닌 것으로 됐어요. 이상하죠? 네이처인데, 그죠? 여러분 네이처라는데 이제 과학자들이 한 번 싫으면 막 물론 이제 뭐 네이처라는데 밥 먹듯 치려는 과학자도 있어요. 그게 극히 일부고, 대부분은 한 번 싫으면 거의 가보로 모실 정도의 이제 굉장히 이제 일생 하나 내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틀렸어요. 몇 달 뒤에 틀린 거로 나왔어요. 물론 그게 틀렸다고 한 그 논문이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과학이란 것이 절대 진리가 아니란 거예요. 과학은 유동적인 겁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네이처에 났고 노벨상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틀린 거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노벨상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기꾼 아니에요? 아닙니다. 과학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틀린 겁니다. 틀리고 또 맞게 하고, 틀리고 또 맞게 하고, 조금 더 알아가고, 근데 또 틀렸네? 조금 더 알아가고.
과학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뭐 교과서에 들어간다든지 신문에 난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그게 성경하고 컨트라딕하게 이렇게 보일 때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이 과학 이게 이제 성경이 틀린 것 같이 보이는데라고 나온 이론이나 어떤 결과나 해석이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는 이제 창조과학 사학을 이제 십몇 년을 했잖아요. 성경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설명을 못하거나 잘 이해가 안 간 거야 많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이해가 가면 뭐 하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건 많지만 최소한 성경이 이런 건 성경에 나온 역사가 틀렸다는 거를 확실하게 반증이 아니죠. 방증 맞나요? 하는 그런 증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포함해서 우주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먼 우주에서 여기 보면 빨간 게 있죠. 빨간. 그래서 이게 저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갤럭시들이 쫙 있는데 서 파고 거기서 까만 부분 아무것도 없는 부분을 더 보고 했더니 저렇게 빨간 게 오른쪽에 4개가 나오잖아요. 예. 저걸 보니까 굉장히 오래되었다고 해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빅뱅 이후 5억 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니까 500 million years밖에 안 지났어요. 빅뱅이 한 다음에. 그러면 은하들이 가벼워야 되는데 엄청 무겁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프리프린트 네이처에서 이게 정식으로 나오기 전에 프리프린트 돼가지고 막 돌리고 막 그랬어요. 호해가 돼가지고. 그래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창조과학회 본부에 가서 한번 요 강의를 하면서 요 부분을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해봤더니 다들 기절하세요. 다들 얼굴빛이 다 흑빛이 되고. 그래서 해보니까 이거는 은혜가 안 되는구나 해서 제가 다 뺐습니다. 다 뺐어요. 그냥 이렇게 됩니다라고 결론만 드리려고요. 이거를 이제 도표하고 이런 게 이제 많은데 그걸 설명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왜냐면 거기 이제 막 공대 교수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다 못 알아두셨어요. 왜냐하면 한 번 들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지. 꽤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이건데요. 그래서 이제 레시프트, 적색 편의가 뭔지는 오늘 여러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살다 신학교에 와서 적색 편의를 배울 줄이야 뭐 하실 수 있는데 할 수 없어요. 그거 이제 배워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뭐냐면 x축은 저게 적색 편이에요. 적색 편의가 보니까 한 8, 그죠? 한 8, 9, 뭐 7, 8, 9 정도가 되는데 뭐가 빨간 게 있는데 y축은 뭐냐면 stellar mass 그래서 은하인데 10의 10승계의 별이 있다고 보는 거죠. 10의 10승계. 물론 이것도 자세히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별도 가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대충 말해서 대충 10의 10승계의 별이니까 이제 저 정도 위치인데 10의 10승계의 별이 되는 은하가 있다는 것은 빅뱅 이론에 따르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적색 편의가 뭔지 좀 배워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렇게 빛을 보는데 이제 우리 국민학교 때 프리즘을 통과해서 이렇게 하면은 빨주노초 파남보로 보이죠, 그죠? 근데 그 빛을 가스를 통과시켜요. 그러면 그 가스가 예를 들어 수소다. 그럼 그 수소에 해당하는 그 흡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것을 absorption lin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맨 밑에 보면 absorption spectrum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에미션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하이드로진이다, 뭐 아이론이다, 나이트로젠이다, 악시전 이런 게 하나의 지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수소, 이런 식으로 나오면 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산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걸 딱 모양을 보면 어떤 웨이블렌스에서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 모양을 가지고 이게 무슨 원소구나.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면 어디서 뭐 별이 발견되는데 별에 뭐 원소가 어떤 거로 돼 있다 이런 거 가끔 나오죠. 요걸로 아는 겁니다.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쉽죠? 네, 아시겠죠? 자, 근데 빛이 또 포톤이라는 광자인데 빛이 파티클이면서 또한 파장이거든요. 파장. 근데 여러분 그 도플러 효과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죠? 우리 소리. 저기서 이제 삐요 소방차가 오는데 삐요 하다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삐요 늘어졌네요. 왜 그러죠? 나로부터 멀어지니까 파장이 늘어나는 거예요.
가까울 때 오면 파장이 이제 컴프레스 돼요. 수축이 되거든요. 똑같은 원리가 빛에도 적용이 돼요. 왜요? 빛의 파장이니까. 그래서 저 지구에서 맨 위에 오른쪽에 보세요. Doppler 이펙트 써 있죠. 맨 위에 지구를 향해서 은하가 오면 청색 변이가 일어나고 지구로부터 은하가 멀어지면 적색 변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맨 밑에 보시면 랩에서 빛을 수소를 통과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absorption 스펙트럼이 나오죠. 수소에 해당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은하를 봤더니 똑같은 수소인데 붉은 쪽으로 편향이 됐죠. 그래서 적색 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저기에 이제 뭐 수소도 있고 뭐 철도 있고 뭘도 있고 뭐도 있고 이런 거를 과학자들은 다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각각 그게 원래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도 아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안 있고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면 이게 얼만큼 멀리 지금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멀어지고 있구나를 알면은 또 그 거리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별거 다 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여러분이 반응들이 없어요. 원래 이렇습니까? 교수님들 반응들이 그냥 네. 자, 쉽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보라색 빛이 은하인데 보라색 빛을 내요. 파장이 400 내노미터예요. 400. 근데 지구에 우리가 보니까 800이 됐어요. 그럼 Z가 무엇인가? 그 맨 위에 이퀘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람다 observe는 800, 람다 rest가 400이에요. 그러니까 800 빼기 400 나누기 400 하면 얼마예요? 1. 그래서 Z가 얼마예요? 1이에요. 1. 자, 1인데 1은 얼만큼 떨어졌어요? 77억 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Z1이다 그러면 엄청 멀리 있는 거예요. 빛이 오는데 벌써 77억 년이 걸렸어요. 자, 내일은 이러한 별빛 문제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지구는 6일 만에 창조되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를 하는 게 내일 할 거예요. 그걸 하려면 이걸 좀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건 내일 할 겁니다. 궁금해도 조금만 참으세요. 자, 77. 그래서 오늘 왜냐면 확 하니까 억이라면서 뭘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속으로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대답은 내일 드릴 겁니다. 77억 광년. 무슨 소리예요? 빛이 오는 동안 77억 년이 흘렀어요. 벌써 저 우주에서. 부인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70억 년 정도까지는 매핑이 다 돼 있어요. 지금 은하 매핑이. 과학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우주가 진짜 그렇게 커요? 뭐 이러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뭐 음모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실제로 큽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나사에 다닐 때 어느 그 마을에서 이제 동네에서 이렇게 파리를 열었어요. 한 10개 집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뭐 이제 그냥 피자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갔어요. 갔는데 이제 쫙 소개를 해서 제가 뭐 나사에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 주민 중에 하나가 그 나사에서 뭐 외계인들이 있는데 지하에 막 기지 세워가지고 거기 외계인들 막 저기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그랬더니 끝까지 안 믿어요. 끝까지. 어쩌라고 나보러.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달에도 안 갔다고 그러는데 달에 갔습니다. 뭐 실제로 갔다 온 사람들 뭐 인터뷰도 했고 또 달에서 월석도 가져왔고 실제로 또 달에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걸어 다녔잖아요. 우주 비행사들이. 발자국 지금도 나와 있고 그 지구에서도 보이고 또 우주선이 돌면서 다 촬영해서 그래서 그거는 가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예, 실제로 다 갔습니다. 그렇고요. 뭐 하다가 지금 달 얘기까지 했어요, 제가? Z, 예. 자, 저 Z거든요. 자, Z가 1이면은 77억 광년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Z가 그래요. 8, 9 이렇게 되죠. 7, 8, 9. 그러면 어느 정도 떨어져 있을까요? 자, 한 132억 광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132억 광년. 132억 광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머나먼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디스크 형태를 갖춤. 어디서 많이 봤던 얘기인데 아까 예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측보다 훨씬 더 일찍 형성되었다는 것이 발견될 것이고 기존의 이론을 그럼 생각보다 일찍 형성이 되나 보네라고 바꿀 거라고 그랬죠. 이거 제가 쓴 게 아니고 여기 다 이제 일부러 영어를 눈가닥이 다 여기서 요거는 그래서 여러분 자꾸 잡담하면 안 되는데 자꾸 잡담을
저도 이제 과학자고 이제 이렇게 네이처 이런 데 논문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최첨단의 이런 거 막 새로운 거를 하니까 아무리 과학 기자라도 쉬운 말로 설명을 해야지만 뭐가 되거든요. 그리고 과학 기자 입장에서는 이걸 대중들한테 기사를 쓰려면 쉬운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쉬운 말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내용하고 좀 달라지게 어쩔 수 없이 나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수님 뭐 뉴스에 보면 이러이러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막 이제 질문을 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렇게 달라지고 또 그런 기사가 그 기자가 이렇게 쓰고 그런 게 픽업이 돼서 그게 이제 막 큰 뉴스까지 나가려면 그게 또 가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와 본의 아니게 실제와 다르게 나가는 경우가 거의 99.99%예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뭐 KBS, 뭐 SBS 이런 데서 나오는 그 과학 뉴스는 실제 과학자가 말한 내용이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이렇게 가공이 돼서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가공이 돼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는 건 다 가공이 돼서 그 과학 기자가 이해하는 거를 뭐 뉴스 데스크다 그럼 그 데스크에서 이해하는 방식으로 또 바뀐 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런 뉴스에서 나오는 거에 너무 여러분이 이게 많이 성경하고 다른 것 같을 때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뭐 설명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뭐가 과학적이 잘못할 수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사실은 이 위에 있는 게 이제 그 논문에 써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기사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기사로 이제 이 펄스 오터가 이제 인터뷰를 한 겁니다. 아니 펄스 저 교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머나먼 은하들이 알려진 것보다 훨씬 일찍 디스크 형태를 갖추고 은하 진화의 이론을 뒤엎는 결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써 있죠? It contradicts either earlier theories of galaxy evolution. 써 있어요.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하기로 해서 안 한 거 한 3, 40분 해야 되거든요. 그걸 다 뺀 거예요. 이건 뭐냐면 원래 쉽게 설명해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했더니 제 강의를 듣는 이제 공대 교수님이 막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제가 진땀을 뻘뻘 뺐어요. 그 하나로. 근데 이제 그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X축은 뭐냐면 진흙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반죽을 해서 인형을 만드는데 진흙의 양이에요. Y축은 그 인형의 넘버, 인형을 몇 개 만드냐.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그 선 바깥에 있으면 진흙의 양보다 인형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안 되죠. 예. 근데 이제 아까 그런 논문이 가져다 주는 결과가 맨 오른쪽에 있는 저기 있는 거니까 좀 뭔가 잘못됐는데 혹시 기존 우주론이 잘못된 게 아닐까? 이제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뭐든지 이 은하가 멀리 있는 은하라는 것도 사실 거기에 어떤 과정으로 인한 어떤 계산을 해야 되고요. 근데 거기 있는 그 은하가 질량이 어떻다는 것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도 뭐 이제 초기 질량 함수란 걸 정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하는 건데 빅뱅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초기 질량 함수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거를 초기에는 아마 초기 질량 함수가 이랬지 않을까 해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니까 빨간 거에 쏙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다 해결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그 패러다임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 빅뱅 이론이 지금 빅뱅 이론인 건 쉽게 말하면 이제 현대 우주론을 람다 CDM 모델이라고 그래요. 람다 CDM이 틀렸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람다 CDM을 유지를 하려면 아마도 요 초기 질량 함수에 대한 가정이 틀렸을 것이다라고 해서 논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either way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IMF가 틀렸다고, 초기 질량 함수가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이제 람다 CDM이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 주류학계에서는 당연히 초기 질량 함수가 틀려야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 투성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네이처에 놔도 틀리는 게 투성이고 모르는 게 투성인 거예요. 과학이란 게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이런 설왕설래를 하지만 또 많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블랙홀이라는 게 발견됐는데 이게 이제 사이언스, 아까 이제 네이처에 있고 이건 사이언스입니다. 위에 언제예요? 5월 29일 얼마 안 됐죠? 5월 29일. 제가 2023년 아니면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제가 취미가 농담이에요. 자, 발견됐는데 이게 뭐냐면 이 표를 보면 그 동안에 가장 오래된 블랙홀이 1.1 빌리언이니까 태어난 후에 11억 년 된 거, 그게 오른쪽에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우주가 태어난 지 한 5억 년밖에 안 됐네요. 그죠?
500 밀리언이니까. 근데 이제 기존 이론에 따르면 빅뱅이 그 은하의 그 블랙홀이 커지려면 마찬가지로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커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보면 쫙 이제 그 인터뷰가 있고요. 인터뷰 내용. 빅뱅 후 8억 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 은하만큼 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거대한 블랙홀이 있는데 도대체 기존 이론과 맞지 않는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결과이다. 아까 그 제이슨 라일 예상한 게 뭐였죠? 기존의 이론을 계속 제고할 거라고 그랬죠. 기존의 이론에 은하가 작아야 되는데 크게 나왔네? 라고 쓸 거라고 그랬죠. 계속 나오고 있어요. 누가 맞아요 지금? 창조론자 말이 맞잖아요. 네. 반응이 뜨뜨미지근한데 이게 알아들어서 그런 건지 쉬워서 그런 건지 못 알아들어서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르면 도리도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좀 알게. 네. 그렇습니다. 진돈 나가야 돼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중원소란 건 뭐냐면 이 천문학에서는 리튬 다음은 전부 중원소예요. 다 메탈이라고 불러요. 메탈 아니죠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용어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처음에는 빅뱅이 시작돼서 이제 nothing에서 something이 된 다음에 이제 수소가 먼저 생겨나야 돼요. 수소가 1번 아니에요, 그죠? 수소 다음에 헬륨 그 다음에 리튬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이 생겨나려면 얘네가 거대한 이제 이 청색 별이 된 다음에 그게 뭐 1억 년, 2억 년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폭발을 해요. 체인 리액션으로 폭발을 해서 그 에너지에서 핵 합성이 더 일어나서 이제 그 다음 원소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지금 이론이 그래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빅뱅 이론에서 멀리 정말 130 2억 년이었나요? 132억 광년 떨어진 데 있는 은하를 보면 중원소가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굉장히 적거나, 그죠? 그런데 이 제이슨 라이언은 그런 먼 은하에서 중원소들이 발견될 것이다. 왜? 나는 빅뱅 안 믿으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이제 교수님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중원소부터 만드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물이 나오기 때문에 물에서 물이 나와서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물 위를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까 물부터 만드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계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이런 거 하는 사람은 어떻게 봐요? 우리가 이제 옆 건물에서 신천지가 막 해서 집회 걸린다 그럼 나도 한번 들어볼까? 안 하잖아요. 그냥 안 하잖아요, 전혀. 거의 그렇게 취급을 받습니다. 창조과학이 과학계에서 이런 얘기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지 않고 왜냐하면 지금 과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계속 틀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리고 다 가정이고 그렇게 보지 않고 성경에서 보면 물로 하여튼 물을 먼저 만드셨다는 정황이 훨씬 많아요. 우리가 성경 이 말씀을 보면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먼 은하에서 중원소가 발견될 거라고 한 건데 실제로 여기 보면 이건 좀 넘어가고 요거부터 아까 그 논문입니다. 산소, 원자 등의 요소들이 엄청 많이 발견됨. 그죠? 그 다음에 평생 해왔던 알고 있던 연구가 잘못되었나요? 밤잠을 못 이룸.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맞아요? 창조론자 또 맞네.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게 나온다고 해서 기존 과학계에서 그런 빅뱅은 틀렸네 이렇게 안 합니다. 이론을 제고할 뿐이죠. 왜냐하면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졌어요. 이미 기울어졌어요. 제가 뭐 창조과학 사역을 한다고 해서 기울어진 게 다시 바뀌지 않을 겁니다. 제가 왜 해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만일 중간에 헷갈린 한 젊은이라도 회심시킬 수 있다면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제가 한다고 뭐 갑자기 막 창조론이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일은 아마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기를 제가 이제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이 이제 부임을 하시고 뭐 하실 때 이러한 젊은이들하고 이런 문제 갖고 나 이래서 성경 안 믿어야 할 때 여기를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건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좀 들으면 반응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러고 그냥 있어갖고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오케이 여기도 아무도 예상치 못 계속 예상치 못되네. 요거는 이제 재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재미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요거 뭐냐면 무슨 링 같은 게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중력 렌즈 효과예요. 근데 왜 이렇게 보이냐면 원래는 동그란 건데 운 좋게 내가 지금 여기 있고요. 지구에서 저 멀리 있는 은하인데 그 은하 사이에 거대한 이제 중력을 가진 이제 은하단이 있어서 그 시공의 뒤틀림이 일어나는데 마침 그게 정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볼록 렌즈 맞죠? 볼록 렌즈에 딱 가운데 있으니까 가장자리로 이렇게 링처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4,000배인가 뭐 더 뻥 튀겨서 나와서 실제로는 못 볼 거를 보는 거죠. 뭐 그렇답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보일까요? 실제로는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른쪽 밑에 있는 건 뭐예요? 상상도. 그러니까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건요 거의 100% 99.99999% 상상도예요. 뉴스에서 보는 거는 실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는 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이 왼쪽 그림처럼. 자,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중력 렌즈 현상으로 발견됐는데 은하에서 중요원소들이 다량 존재. 이런 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과학 해석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아, 우주 초기에도 중원소들이 생각보다 먼저 생겨났네. 끝. 절대 안 바뀝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 이것도 피나스. 이거는 이게 이제 8월 2일 얼마 안 됐죠? 8월 2일 여기서도 제임스 웹 망원경의 관측 결과는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이론을 제고하게 함. 예측한 대로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예측한 거죠.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고 기존 이론을 제고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제임스 웹 망원경 관측 결과 은하가 알려졌던 것보다 더 안정되는 거 보여요. 너무 비슷한 거 나오니까 지루하죠. 이런 게 계속 나와요. 계속.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아직 논문에도 나오지 않은 알카이브에 이제 실은 겁니다. 요새 뭐 상원 초전도체 해가지고 막 난리 났죠. 알카이브에 실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물리학 하는 분들은 이 논문에서 내 가지고 그게 심사돼서 퍼블리시 되기까지 막 1년 이렇게 걸리는 게 많아요. 뭐 피지컬 리뷰 레러 이런 데 가면. 그렇기 때문에 선점을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냈다 이러고 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걸 트랜지션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논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나오지도 않은 논문인데 거기서 뭐예요? 관측 결과는 은하가 또 알려졌던 것보다 더 안정됨을 보여줌.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제 이 강의를 들으셨잖아요. 앞으로 뉴스 이렇게 제임스 웹 이렇게 망원경 이렇게 나오면 한번 보세요. 뭐라 그러나.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 계속 이렇게 나올 겁니다. 1번 완전한 형태의 은하들이 먼 하늘 우주에서 발견될 것이고 이러한 은하들이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 할 것이고 즉 형성에 대한 이론을 제고해야 된다 할 것이고 또 그런 먼 은하들에서 중원소들이 발견될 거다. 한번 기억하셨다가 이렇게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잠깐 이제 시간. 자, 이거는 좀 오래된 건데 한 1년 된 건데요. Z가 16.4. 16.4예요? 거의 우주 초창기 136억 광년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근데 은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데 해가지고 여기도 전혀 예상치 못했고 훨씬 일찍 형성되었다고 또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네이처의 논문이 나온 게 아니다. 계산 잘못됐다. Z가 16이 아니라 4.9였다. 우주 먼지로 인해서 더 붉게 보여서 먼 은하로 잘못 해석했다. 이렇게.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아까 네이처에 나온 건데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란 게 다른 논문도 아니고 네이처니까 최고의 권위가 있는 논문이잖아요. 근데 몇 달 있다 틀린 거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다른 관측 결과는 은하가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빨리 형성되고 중간에 거리에 대한 더 정확한 검증 방법이 뭐예요? 거리에 대한 척도도 멀리 있는 거는 그렇게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100억 광년 이런 건요. 멀리 있다는 건 확실하지만 그 넘버가 정확한 게 아니란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학이란 게 원래 틀리는 거다. 틀리고 또 틀리고 또 맞아가고 또 틀리고 또 맞아가고. 그래서 그 틀리고 유동적인 과학에 피보팅 돼서 성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부터 보라는 거죠. 네.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외계 행성과 진화론. 외계 행성과 진화론입니다. 뭐 이제 미국 뉴스도 많고요. 제가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한 일주일 전에 한국 뉴스를 한번 쭉 찾아줬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한겨레 신문인가. 외계 행성의 발견의 시대. 5,000개 넘었다. 네이버인가? 이거는 이제 화산이 뒤덮은 지구 크기의 외계 행성 발견. 또 인류가 찾은 외계 행성 5,000개 해가지고 쭉 나오고 또 있네요. 과학기술. 태양 2개 뜨는 타투인 외계 행성계에서 두 번째 행성 발견. 이런 게 이제 뭐 심심치 않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좀 이번에는 좀 손을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외계 행성을 찾는 이유가 뭐인 것 같다? 원래 이렇게 수줍으신가요? 네, 쏘리. 네. 생명의 기원 때문이다. 네, 좋습니다. 생명의 기원 때문이다. 또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이 맞으니까 생명의 기원을 찾으려고 그런다, 그죠? 그런 거죠. 네. 또, 네. 네, 이주 지구가 망하면 이제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해서 뭐 이제 일론 머스크가 뭐 그런 거 많이 하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말씀들이 이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본인 생각이라기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들을 한다 이제 그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보면은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하는 게 성경적인 그 세계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에는 뭐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좀 더워져서 살 땅이 점점 없어져가지고 이주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풍기는 단 한 절도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제 심판과 회복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성경적인 거하고 좀 이제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난화 이런 문제도 이제 창조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단 한 번의 대홍수와 그로 인해 다가온 단 한 번의 빙하기에 따라 나오는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온난화라는 거는 그렇게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제 보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뭐 빙하기 뭐 온난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외계 행성을 찾고 연구한 이유는 지금 이제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뭐 비슷한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자, 한 개의 은하계가 이제 우리 은하계가 비교적 작은 은하계에 속한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은하계 나선 은하계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모양까지 막 이제 백과사전 보면 있잖아요. 실제 나선 은하계일까요? 올해 초인가요? 작년 초인가 기억이 안 나네. 논문이 나왔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나선이 아니다. 무슨 소리예요? 잘 모른다. 2천억 개가 있다? 세어본 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은하에 이제 이렇게 은하에 있는 별들이 이제 도는 그거를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은 관측을 해보면 그거부터 이제 계산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접적인 계산치인 것이지 2천억 개인지 뭐 모릅니다. 근데 이제 엄청 많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대략 그 정도 된다고는 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잘 모른다. 하지만 대략 이 정도 된다. 그럼 우리 은하가 2천억 개 별이고 은하 하나의 크기가 우리 은하가 작은 은하인데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세상에. 빛이 왼쪽 끝에서 이쪽 오른쪽 끝까지 은하를 가르지는 10만 년이 걸려요. 지구 나이가 뭐 6천 년이라며. 정신 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정신 나간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제 정신 나간 강의를 듣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네? 이런 문제가 있고, 문제가 아니라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우주에 이제 2천억에서 2조. 제가 2천억에서 2조라고 쓴 거는 원래는 백과사전으로 되면 2조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몇 년 전에 논문이 나왔는데 2조는 잘못된 것 같다. 2천억이다라는 논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잘 모릅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세워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은하에 이제 뭐 이렇게 은하가 몇 개다는 거는 멀리 은하들이 막 있는데 이제 좀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비어 있는 공간이 얼만큼 검은가를 관측을 해서 이제 측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인디렉트하고 좀 간접적이고 불분명한 거다. 어쨌든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진화가 맞다면 그다음에 요거 뭐냐면 이제 우리 은하계에만 2천억 개의 별이 있으니까 우리 은하계에 2천억 개의 별이 있단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 태양계 같은 게 2천억 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래도 우리 태양계처럼 정말 정밀하게 디자인된 것 같은 그런 게 있을 것이고 확률적으로 뭐 0.0001% 해도 벌써 수십만 개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생명이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지구 같은 그런 행성이 최소한 3억 개는 있을 것이다라는 게 계산치예요. 계산치. 근데 왜 이런 계산치가 나오냐? 진화가 맞기 때문에. 진화라는 게 이제 되려면 처음에 무생물에서 생명체로 저절로 뭐가 생겨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왜 유신 진화론 믿는 분들은 이제 기독교계 내에서도 유신 진화를 많이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화를 통해서 창조를 하셨으니까 좀 이신론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진화를 통해서 지구에서도 이제 이렇게 생명체가 이렇게 진화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됐고 저 멀리 있는 은하에서도 어딘가 진화가 되고 있어서 아마 잘할 이제 이렇게 생명체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잖아요. 그걸 믿으면 외계 행성이 있고 외계인이 있고 외계 행성에 발달된 생명체가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그래요. 확률적으로. 왜냐? 외계 행성이 워낙 많으니까. 마치 지구처럼 정말 생명체가 살기 딱 정확하게 디자인된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있을 만한 행성이 최소한 3억 개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측을 하는 그 백그라운드에 뭐가 있냐?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진화론은 당연하다. 무생물에서 생명을 생겨냈다. 당연하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거 이제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고등학교 1학년 그 이과를 선택하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빅 히스토리, 그래서 빅뱅부터 은하의 진화, 별의 진화, 뭐 그다음에 이제 생명체의 탄생, 진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워요. 진화에 대한 아주 체계적인 그런 세계관이 꽉 차게 이제 되게 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어요. 그냥 뭐가 삐르륵 했는데 냉장고가 열렸나요? 자, 우리 때는 그렇게 안 부르고 뭐 라멜 뭐 저기 뭐 용불용 무슨 설 해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죠? 이렇게 배웠지 체계적으로 배운 적이 없거든요. 지금은 체계적으로 배워요.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죠. 별과 외계 행성계. 그래서 이제 외계에는 당연히 있다고 배우는 거고, 실제로 이제 이런 과학 채널 유튜브나 이제 방송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이름 되면 알만한 과학자들이 나와서 외계 행성은 확률적으로 외계 행성이 있으니까 외계에는 확률적으로 있을 수밖에 있다, 이렇게 이제 참 자신들이 많아요, 그죠? 그렇게 자신감이 충만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면 그냥 써 있는 대로 믿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계 행성의 발견이란 게 뭐고 그 방법과 관측 결과가 뭔지를 여러분이 좀 알면은 그 실체를 조금 더 알 수가 있거든요. 넘버 원, 넘버 투, 그 의미가 뭔가 그거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하고 내일 후반 강의가 이제 그 외계인 관련된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first direct image 뭐세요? 직접으로 관측을 했는데 처음으로 직접 관측한 게 언제예요? 2020년이네. 얼마 안 됐죠? 자, 직접 관측했다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직접 관측. 근데 이제 직접 관측이란 게 뭐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컴포즈 이미지라고 실제로 이제 움직이는 걸 본 게 아니라 이렇게 2009년부터 시작해서 찍은 거예요. 찍어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움직이는 것 같이 이제 보이는 거고, 가운데는 까맣게 해놨잖아요. 별표가 있고, 저건 뭐냐면 optical nulling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 전등이 있으면 전등이 여러분을 비추면 막 밝아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 이렇게 가리면은 그 옆이 보이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할 때는 이제 이런 거 애스트로노미 하는 동료들이 이제 뭐 optical chronography라서 이제 그랬고, 지금은 이제 널링이란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까맣게 된 데가 실제로는 저 별 크기가 저렇게 큰 건 아니고 저 별표 있는 저 별 있죠. 저만한 크기인데 가운데를 이렇게 까맣게 해서 주위에 있는 행성을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많이 보이죠, 그죠? 많이 보여요. 근데 그다음에 요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있는데 지구에서 보니까 저기 별이 있고 별을 행성들이 이렇게 도는 걸 본 거고요. 만일 얼라인이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 태양계 이거하고 같이 돼 있으면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였습니다. 삥 돌아서 공전을 해가지고 삥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뭐 별거 다 보죠 오늘, 그죠? 예. 이런 거 언제 보겠습니까, 여러분? 천문학과 가야지 뭐 배우는 건데, 여러분. 예, 이런 거예요. 근데 there's a catch. 우리말로 뭘까요? 우리말로 모르는 게 있었지롱 뭐 이런 건가요? 예. 모르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뭐예요? 목성. 목성의 위에 있는 게 목성의 남극이고 밑에가 이제 목성의 북극이거든요. 그래서 지구에서는 목성의 남극을 절대 못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자전 그 축이 지구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못 봐요. 저거 어떻게 봤죠? 직접 가서 본 겁니다. 우주선 주노라는 우주선이 지금 목성 궤도를 계속 날면서 촬영을 이제 뭐 벌써 십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이제 보죠. 자, 이 목성에 지구를 집어넣으면 지구가 몇 개 들어갈까요? 이 목성에 지구를 집어넣어서 꽉꽉꽉꽉 눌러서 꽉 차게 하면 지구를 몇 개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저걸로 하겠습니다. 사지선다형으로 1, 10개, 2, 100개, 3, 1000개, 4, 나 오늘 바쁘다. 자, 1, 2, 3, 4입니다. 10개, 100개, 1000개, 나 오늘 바쁘다. 자, 손가락을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3이 제일 많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좀 이렇게 해보세요. 왜 자신이 없어요? 예. 학점 주는 거 아니니까 좀 자신 있게 좀 해보세요. 3, 2, 좋습니다. 2. 왜 좀 자신 있게 좀 얼마나 좋아요? 자신 있으면. 2가 제일 자신 있네요.
2가 뭐였죠? 100개. 정답은 1300개.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목성이. 그죠? 자, 엄청 큰데 잘 보세요. 엄청 큰데 이 아까 발견된 아까 그 사진에 찍혀 있던 그런 정도 보려면 이게 뭐냐면은 플래닛 매스가 목성이 1이에요. 그럼 플래닛 매스 20이면 목성의 20배. 목성의 무게의 20배 정도 되는 거야지 보이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보이려면. 그럼 지구 같은 건 어떻게 볼까요? 죽었다가 부활을 해도 못 봐요. 절대 못 봐요. 왜요? 작으니까 이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절대 못 봅니다. 목성 크기도 보기 굉장히 힘들어요. 목성 크기도요, 이렇게 안 보여요. 이런 거 목성의 한 100배 되는 거예요. 거의 별이 되다만 그 정도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요게 딱 그 사진인지 잘 모르고 요 비슷한 사진이 이제 뭐냐면은 지금까지 발견돼서 디렉트 이미징, 직접 관측이 돼서 눈으로 이렇게 망원경을 통해서 눈으로 본 가장 선명하게 나온 사진이에요. 외계 행성에. 그것도 이제 널링이 있죠? 널링 해가지고 가운데 별빛을 이제 가려서 이제 보는 건데,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겁니다. 이 까만 원이 전체가 별이 아니라 까만 거에 이제 그 중간에 조그만 데가 이제 별이고요. 실제로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엄청나게 큰 이제 행성이죠. 자, 행성은 플래닛틀 행성이라고 그래요. 지구, 화성, 명왕성, 천왕성 이런 게 이제 행성이고, 별, 태양 이런 건 항성이라고 그래요. 항성, star가 항성이고 플래닛가 행성입니다. 이거 헷갈리실까 봐. 얘는 행성, 플래닛. 외계 행성. 외계 행성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 태양계 바깥에 나가면 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깥에 있는 별을 도는 행성을 외계 행성이라고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정의를 안 해드렸었네. 생각해 보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자, 이게 가장 잘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잘 보여요? 그냥 뭐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지 막 색깔이나 뭐 모양이나 뭐 저기에 구름이 있는지 뭐 바다가 있는지 이런 건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이전에는 이제 장비가 후져서 그렇고 오래됐죠. 뭐 벌써 십몇 년 전에 나온 거니까 제임스 웹으로 한번 설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1번, 모르겠다 2번, 3번은 절대 못 본다. 하여튼 1, 2, 3번 해볼까요? 요 줄에 있는 분들만 한번. 요 줄에 있는 분들 호응이 제일 적어서. 2번이 뭐였죠? 제가 잊어버렸어요. 잘 모르겠다. 좋습니다.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뭐 잘 모르겠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얼마나 잘 보여요? 이게 이제 같은 별인데 다른 카메라로 찍어서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잘 보시면 별빛 모양이 바로 가린 거예요. 별이에요.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게 외계 행성이에요. 제임스 웹으로 찍은 거. 얼마나 잘 보여요? 별인지 손뭉치인지 뭐 잘 모르겠죠. 이게 지금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지금 최첨단 제임스 웹으로 이제 우주 망원경으로 우주에서 떠서 아까처럼 뭐 그 대기의 흔들림 때문에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대기 밖으로 나가서 태양빛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봐서 본 게 저래요. 얼마나 잘 보여요? 이것도 이제 목성의 뭐 수십 배 돼야지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잘 보여요? 자, 저 별표 한 개 별이고요. 별빛을 가린 거고 가운데 동그란 게 외계 행성이에요. 되게 잘 보이죠? 그냥 솜사탕 같이 보여요, 그죠? 이게 한 개인 겁니다. 이게 한 개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죠? Discovery Alert 해가지고 뭐 A rocky super Earth in the habitable zone이라고 나옵니다. 지구하고 똑같은 걸 발견했다고. 어떡하죠, 이런 거? 거짓말일까요? 음모론? 사기? 뭘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발견하는 방법이 있고 실제로 발견을 해요. 실제로. 근데 간접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접적으로 보는 방법을 이제 한 4가지, 5가지가 있는데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트랜짓 메소드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태양이 있어서 태양 가운데를 두고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 보고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지를 이렇게 돌면은 쭉 돌아오다가 나와 태양 사이를 이 플래닛 그 행성이 가리면은 별빛의 강도가 조금 줄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쏙 들어가 있는, 그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어떤 각도로 주는지, 얼만큼 이게 지속이 되는지 이런 거를 다 해서 분석을 하면 저게 어떤
종류의 행성이 어떤 덴서리를 가지고 어떤 위치에서 어떤 궤도를 가고 어떤 속도로 도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좀 확실하진 않은 겁니다. 대략 아는 거예요, 대략.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뭐 대략 확실히 하지 않고 이런데 원래 그런 거예요, 과학이란 게. 원래 그런 겁니다. 그냥 확률이에요, 확률. 한마디로 확률적으로 요럴 높을 확률이 높다.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하면 그게 교과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과서에 배우는 게 진리가 아니란 거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들어가는 건데 틀리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근데 또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임스 웹, 드디어 제임스 웹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요. 또 이제 이것도 제임스 웹인데 아까 트랜짓 방법이면서 또 거기에 나오는 그 빛을 분석을 해서 그 빛의 어느 파장대가 얼만큼 나오고 어느 파장대가 가려지니까 여기는 물이 있다, 여기는 뭐 이산화탄소가 있다 이런 것까지 또 아까 이제 장비들이 이제 워낙 첨단 장비들이 있으니까 이제 분석을 다 해냅니다. 네. 네, 주무시는 분이 있는데 뭐 잘 주무셔도 좋습니다. 제가 깨지 않게 조심할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radial velocity. 그래서 이건 뭐냐면 아까 도플러 효과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로부터 멀어지면 빨갛게 되고 우리로부터 가까이 오면 청색이 되고, 그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 태양도 사실은 우리를 도는 거 아세요? 지구만 태양을 도는 게 아니라 태양도 지구를 돕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태양이 워낙 크니까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실제로는 서로 도는 거예요. 근데 만일 지구와 태양이 가까이 있고 지구 크기가 막 목성보다 더 크다 그러면 사실 서로 돌아요. 그러면 만일 지금 외계의 행성을 보는데 외계에 별이 있고 그 행성이 꽤 커요. 그리고 가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행성이 도는 것 때문에 별도 이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그거를 아까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면 우리로부터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가까워지고 얼마나 멀어지고 어떤 속도로 되고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서 요 정도 되려면 요런 크기의 행성이 요런 속도로 요런 거리에서 돌고 있겠네 라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되게 확실하죠. 덜 확실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죠? 예. 반응들이 없어서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예. 여태까지 지금 한국에 제가 온 지 지금 2달 반이 됐는데 여태까지 제가 강의한 중에 가장 반응이 없는 학생들입니다, 지금. 예. 이 같은 장소에서 그 교회 나그네 교회 그 교인들은 막 깔깔깔 웃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엄숙하십니다. 예. 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저 엑소플래닛 엑스플로레이션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치면 딱 웹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이건 이제 오늘까지 제가 이제 6월 16일 날 제가 이제 캡처를 한 건데 5,445개 발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또 외계 행성일 가능성이 있는 거 지금 9,000개 남아 있고, 뭐 이렇게 쭉쭉 있습니다. 태양계 비슷하게 이렇게 플래네터리 시스템 있는 게 한 4,000개. 이게 바로 대부분 이제 아까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른쪽 위에 보면 이 네모 안에 있는 게 이제 75%가 트랜짓, 19.6%가 레디얼 벨로시티. 그죠? 왜냐면 그게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나머지는 방법이 3가지 있는데 그냥 적어요. 그래서 한번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보세요. 그래프 왼쪽에 그래프 보면 주피터. 자, X축은 올비럴 피리어드. 저 공전 주기. 지구 365일 찍으면 돼요. 그다음에 Y축은 플래닛 매스니까 1이 지구예요. 1이 지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피터는 이 정도 되고요. 저기 목성은, 지구는 이렇게 돼요. 지구와 같은 행성 발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고 어떤 분들은 에이 저 옆에 노란 거 보면 점 있고 하잖아요. 비슷하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 X축이요, Y축도 그렇고 로그 스케일이에요. 그래서 혹시 로그 스케일 아시는 분? 한 분 손 들었네. 2분, 3분. 나머지는 생전 처음 들어본다? 나한테 왜 그걸 묻지? 뭐 그런 표정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1, 2, 3, 4, 5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일직배천만이에요. 그래서 한 칸당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10배가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지구 있는 데서 바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게 지금 공전주기가 보니까 한 90일 정도 되거든요. 여러분 그 수성이 가장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게 수성이죠. 수성 공전주기가 얼마인지 아세요? 89일. 수성 살기 좋아요? 시원해요? 엄청 뜨겁습니다. 가면. 예. 거기 가면 거기 이제 막 저기 튀깁니다. 튀겨 지옥같이.
예, 그 수성밖에 안 되는데, 그죠? 뜨거워서 못 살아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밑으로 가면 막 달같이 작아요. 그래서 또 그것도 좀 너무 하고, 조금 더 위로 가면은 중력이 너무 세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발견이 된 게 없는 겁니다. 예. Earth-like worlds, none known 이렇게 뭐 이제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요 이미징이 1.2%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재미로 보여드리는 거. 아까 이제 이미징이 제일 잘 나온 게 이렇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미징이 저 표에서 보면 요거거든요. 저게 엄청 큰 그 플래닛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해왕성 공전 주기거든요. 해왕성. 그 다음에 명왕성, 우리 태양계 맨 바깥에 그게 요거예요. 그러면 명왕성보다 더 멀리 있으면 공전 주기가 100만 1이면 뭐 계산 좀 해보세요. 100만 1이면 몇 년이에요? 100만 1을 365로 나누면 됩니다. 네.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꽝꽝 얼은 거. 그다음에 크기도요. 아까 목성이 어디 있었죠? 목성이요. 여기 있었죠. 목성이 한 100 정도, 지금 플래닛 매스의 한 100 정도 되죠. 지금 뭐야? 아이고 반대로 했네. 지금은 목성의 한 10배, 목성의 한 10배에서 한 100배,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큰 애들. 그러니까 직접 볼 수 있는 거는 실제 무슨 사람이 살 수 있다, 뭐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아유 관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꽁꽁 얼어가지고 못 써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케플러는 뭐냐면 지금은 제임스 웹으로 이제 다 보고 하지만 그 전에 제임스 웹 나오기 전에 그 이러한 외계 행성을 전문으로 이제 이렇게 외계 행성 전문 우주 망원경이었어요. 케플러. 지금은 노쇠해가지고 은퇴하셨어요. 박수. 은퇴하신 망원경인데 아주 지대한 업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케플러's Hall of Fame 이건 뭐냐면 여러분 야구 잘하면 명예의 전장 들어가잖아요. 뭐 그거처럼 해서 케플러로 발견된 것 중에 가장 이제 프라미넌한 것 그 지구와 같은 행성들 쫙 모은 거거든요. 자, 퀴즈. 이게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자, 1번 100% 그림이다. 2번 100% 사진이다. 3번 95% 그림이다. 4번 나 바쁘다. 자, 1번 그림, 2번 사진, 3번 95% 그림, 5% 사진, 4번 나 오늘 바쁘다. 자, 1, 2, 3, 4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교수님들까지 한번. 네, 그림이 많고, 네, 95% 있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본부에서 강의할 때도 회장님들도 다 95%를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정답은 100% 그림이다. 100%.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이 강의를 이제 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때는 조금, 지금은 말을 좀 조심스럽게 제가 하는 편인데요. 이제 경험이 쌓여서. 근데 그때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 다 그림이에요. 막 사기예요. 제가 그랬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했는데, 옛날에 이제 나사에 있을 때 아는 한국인이 이제 제 후배인데, 그때 이제 일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 뭐 10년 만에 만난 거죠. 만나갖고, 이제 그때 교회를 안 다녔었는데, 교회를 다닌대요. 이제 교회 다니는 섹시를 만나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다녀? 그럼 요거 한번 들어볼래? 하고 이제 제가 막 이거 아니에요 한 그 유튜브 링크를 준 거예요. 한 일주일 있다가 시험 받아갖고, 형님 이게 그림이라고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갔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이 없는데, 나사에서 일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그 건물 맞은편이 요거 연구하는 사람들 모여 있는 건물이라서 점심시간에만 만나면 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사진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에서 일하는 연구원도 여러분 지금 신학 공부를 하는 원우님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자기 분야 넘어가면 몰라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요. 100%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직접 보는 것도 무시무시 무슨 솜사탕 같이 보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색깔, 그다음에 질감, 정확한 크기 몰라요. 다 그림이에요. 물론 이거 속이려고 그런 거 아니고, 자세히 보면 거기에 뭐 artist concept, 뭐 artist 뭐 어쩌고 이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인이 그냥 보면은 자세히 안 보잖아요, 그죠? 이렇게 발견이 되나 보다. 근데 발견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못 봅니다. 그래서 못 보고요. 이것도 또 95% 그림? 이렇게 하면 보통 와 웃는데 참 반응들이 정말 없네. 100% 상상도.
100% 상상도예요. 이거는 하루가 7.7시간밖에 안 되는 초경량 수성 발견. 그림 다 그림이에요. 이거 최근 뉴스거든요. 이게 한 1, 2주 됐을 겁니다. 100% 그림. 절대 못 봅니다. 참고로 이런 그 행성은 이제 이게 발견되기 좋은 게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별에 가까이 있어야 발견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멀면 멀수록 그 아까 트랜짓 방법으로 이렇게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별에 가까이 붙어 있는 행성이 많이 발견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 뜨거워요. 그래서 어떤 별은 물론 직접 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어떤 물질이 있나 알아내는 건데, 철비가 내려요. 날씨가 좀, 왜냐하면 구름이 있는데 구름이 성분이 물이 아니라 철이야. 철구름. 그다음에 날씨가 좀 이제 차가워지면 이제 철비가 내려요. 그 말하면 철로 된 용암이 이제 흐르는 게 이제 거기 시원한 날씨인 거죠. 아이고 시원해. 해수욕 좀 하자. 철 해수욕. 예. 지옥이 그런 데 아닐까요? 그런 데가 대부분이에요. 외계 행성이란 것은. 이것도 다 그림입니다, 여러분. 사진 95% 그림 이게 아니라요. 100% 그림이에요. 못 봐요. 그래서 내일 그 항성관의 여행에 대한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이제 연결이 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도록 창조를 하신 거지 우리가 가서 익스플로어 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일 제가 증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는 화성까지. 화성도 사실 로바릭 익스플로레이션 하지만 거기 사람이 여러분 화성까지 가는데 7개월 걸려요. 화성이 2년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이 오거든요. 그때 보통 발사를 해요. 그러면 이제 로봇으로 가는 게 7개월 걸리는데 사람 하면 7개월에 가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액셀러레이션 때문에 7개월 간다고 쳐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미국 그 비행기만 타도 그 죽을 오르실 때 14시간 7개월 동안 주여, 야, 별로 이렇게 거기 이제 가서 죽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면 갈지 몰라도 실제로 가서 한다는 것은 이제 굉장히 먼 미래 얘기고 가능성도 이제 굉장히 적은 얘기입니다.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태양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도 태양계 바깥은 인간이 절대 갈 수 없습니다. 내일 왜 갈 수 없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일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쉬운 수학을 가지고 증명을 해드립니다. 내일 할고요. 그래서 100% 상상도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제임스 웹이 아직 성능이 부족해서 안 보이는 거지, 제임스 웹의 할아버지의 중조 할아버지 정도의 뭐가 나오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아니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충분 조건이지만 반대다.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닌 거죠. 설마 이걸 무슨 모르는 건 아닐 테죠.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발견되지 않았다고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지만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있다고 해도 간단한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있다고 해요. 오케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케이.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니란 거예요. 지구처럼 정확하게 헤비러버 존에 있는 그런 행성이 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가장 정확한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가장 적당하게 떨어져서 그 온도라든가 거기로부터의 모든 다른 이펙트 그런 거에 가장 생명체가 살기 적합하게 돼 있는 것. 그다음에 자전축이 여러분 기울기가 지금 23.5도잖아요. 자전축이 조금만 더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계절의 변화가 극심해집니다. 자전축이 없어지면, 작아지면 기울기가, 적도는 타고 극지방은 얼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저기 천왕성 보세요. 천왕성은 누워서 돕니다. 저기 천왕성 보세요. 누워서 돌아요. 네, 저것도 이제 자기장 관련해서 제가 2시간 반짜리 강의가 있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다음에 자전 속도가 10%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낮과 밤의 기온차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살기 어렵게 되고요. 10% 빨라지면 날마다 태풍이 와요. 날마다. 예. 그다음에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란 거 아시죠? 제가 또 그 20년 전에 그 자석 그 자기장 관련된 그 우주선에 관련된 연구를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우주선을 한 100개를 막 띄워가지고 이 자기장을 직접 재겠다. 무슨 소리예요? 직접 잰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상상도예요. 저런 게 실제로 물론 이제 저런 거를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알아내니까 아마 저럴 겁니다. 하지만 직접 잰 적은 없는 거예요. 저런 모양은.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근데 이제 자기장이 뭐에 쓰이냐면 이 태양에서 태양풍이라는 게 오는데 이게 하일리 에너제틱 파티클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새 방사능 얘기 많이 하죠. 방사능 피폭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대기권이 없고 이제 자기장이 없으면요, 우리 다 피폭됩니다. 근데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하일리 에너제틱 파티클이 오다가 꽝 거기서 이제 방패에 부딪혀갖고 쪼로로로 해서 극지방으로 가서 대기를 치면은 그게 오로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로라를 보는 게 그래서 보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관광들 많이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그래서 이 대기와 이 자기장이 이중삼중으로 우리를 이제 보호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도 굉장히 이제 안정된 별입니다. 태양같이 안정된 별이 없어요. 관측해 보면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태양과 지구하고 겉보기 나이가 똑같죠. 그러니까 개기 일식 생기면 이렇게 그 달의 그림자가 태양을 완전히 가리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왜냐하면 태양하고 그 달의 크기가 한 400배 되는데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하고 달의 지구의 거리에 또 400배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물론 딱 400배 아니고 380 몇 점 매 이래서 조금 달라요. 하지만 어쨌든 대략 400배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제가 이제 그 화성 탐사하는 그런 데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성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교회 20년 전인데 교회 순모임 가서 기도 제목 하는데 지금 저 우주선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저거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내놓고 그랬었어. 20년 전에. 근데 화성에 가서 개기 일식을 보니까 이렇게 보여요. 이게 포보스라는 달이에요. 근데 모양이 동그랗지도 않죠. 일식. 자, 저게 달에서 보는 일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같이 저렇게 되는 게 여러분 그냥 항상 보니까 역사에 항상 나오고 뭐 개기일식 그렇다더라 하니까 그냥 한 거지, 사실은 굉장히 확률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만드셨다 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냥 확률적으로 우연히, 하필이면 왜 달만 저렇게 우연히 맞춰졌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그다음에 공전주기, 자전주기가 이제 서로 다르죠, 달이. 그다음에 이제 뭐 365일 하고 이제 막 이게 딱 맞추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력설 뭐 있고 음력 뭐 생신해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게 만일 딱 맞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 맞으면은, 왜 이게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역사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니느웨에서 이제 뭐 회개하고 했잖아요, 백성들이 요나 때.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전 2년 전에 몇 달인가 몇 년인가 이렇게 개기일석이 있었다,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역사에 대한 성경에 나온 역사가 이렇게 증명이 되고 발견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 딱딱 맞으면은 항상 똑같이 나오니까 역사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하고 맞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하나님이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게 사실이란 거 알아볼 수 있게 아마 일부러 이렇게 만드셨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 생명체를 위한 지구의 미세 조정을 보면요, 이게 지구 가까운데 얼스 2.0이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친하던 동료 하나는 지금 이 얼스 2.0 찾는 그 단장하고 있어요, 나사에서. 얼마 전에 연락이 됐는데 너무 신나, 나 얼스 2.0 요새 연구하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제가 지금 이런 강의하고 있는 걸 알면 아마 기절 초풍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자, 견고하게 지으시고요, 사람이 거주하게 지으신 게 바로 지구란 거예요. 수많은 수억 개의 비슷한 것 중에 하나의 우연이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살도록 지신 그 지구라고 이제 말씀에 이렇게 있고,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질문 좀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